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죠. 군부 정권 이후에 정말 많은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많은 지금까지 정부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무리 진짜 대통령이 이상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진짜 정치인이 마팅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설마 계엄을 선포하겠냐? 이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상상의 날개에도 이게 뭐 없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안이고 이게 한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45살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인생 처음으로 이 역사의 한 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사가 우리한테는 좋은 역사가 아니라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의 보수가 괴멸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겠죠. 도대체 왜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게 됐던 것일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간단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최후의 어떤 방식을 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얘기했던 사유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깎았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장관들을 갖다가 탄핵시켰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같은 그 유튜버들과 쓰레기 같은 그 친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전히 계엄에 대해 가지고 잘한 것이다. 이딴 지금 막말을 갖다가 내뱉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설 길이 없어요. 그 자통당이지 뭔가 하는 그 희한한 인간들 같은 경우는 언제 도대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선을 긋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에서 책임을 묻고 선을 그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 계엄 선포 잘했다. 계엄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 번을 하자. 술자리 무슨 뭐 농담 따먹게 하듯이 그딴 식의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저는 이재명의 개딸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금 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 친윤들과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툭하면 무슨 뭐 계엄 선포해라. 툭하면 무슨 뭐 해라. 툭하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극단적으로 뭐 해라.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하고 있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잘 귀담아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르시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다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보수를 괴멸로 몰아가는 짓이다. 왜? 궁극적으로 이것이 제일 유리하게 만들 게 누구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도대체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계엄의 선포에 대해 가지고 실패한 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사태에서 가장 웃고 있을 사람이 조국과 이재명 이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천추의 한인 것이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선거법 위반이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법치에 따라 가지고 633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거를 통해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알아서 그냥 정리가 되는 게 이재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가지만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는 거.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거를 외쳤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당 대표랑 손을 잡으셔야 된다. 아무리 한동훈이가 꼴 보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한동훈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가 있고 난 뒤에도 인적 쇄신이 됐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락 같은 우리가 희망을 받죠. 아 정말 대통령께서 변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장해찬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그딴 거나 지금만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던 거 그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이 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극단적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계엄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장해찬은? 보수를 괴멸로 몰아갈 이거에 대해서 장해찬이 됐거나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친윤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하는 인간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다. 그게 할 말입니까? 어? 원내대표로서 그런 식으로 막 설치고 댕겼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나는 몰랐다.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표결하는 것 자체도 방해했다마다 그런 식의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왜 그렇게 추하게 정치를 하는 겁니까? 당신들의 그 사사로운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지금 괴멸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책임질 거냐고요. 박근혜 정부도 탄핵을 당했는데 윤석열 정부까지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두 번 연속 보수가 지금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더 화딱지가 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직후에 바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태클을 열고 좌파다 뭐다 이딴 식의 얘기를 했던 인간들 여전히 설치고 댕기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나 간신매 같은 인간이 두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이랑 김민전. 김민전 이 여자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예요. 제가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사사건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이 지경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난 뒤에 최고위 회의를 했었을 때 누구보다도 새벽에 지금 국회로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도 모자를 파네. 아파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최고위 회의를 갖다. 미친 여자 아니냐고요 진짜로. 잠만 퍼자는 겁니까 맨날? 잔민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때도 또 잤어요. 또 잤어? 뭐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가. 김재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연락도 안 됐잖아요. 사사건건 사사로운 문제도 다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계속 그런 식으로 온갖 방송에 나가가지고 떠들어댔던 인간들이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이 순간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때린 인간들이 이 간신배들이다. 역적들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은 김옥준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것들이 지금 도대체가. 이번에 이제 그 추경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계속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이거는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똑같은데 당사로 가는 거는 추경호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딴 데로 돌리고 있다. 무슨 뭐 장소를 갖다 계속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니? 최고회의 같은 경우는 김재는 뭐 연락도 되지 않아. 그리고 또 김민정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퍼 자는지 그냥 아프다는 이유로 안 나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추경호가 끝끝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당을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김용환이 해임, 그리고 세 번째 요구했던 건 뭡니까? 대통령 탈당. 이거는 글자 그대로 최소한의 요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최소한의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 탈당을 끝끝내 사실상 부인하고 끝끝내 반대했던 사람이 또 추경호입니다. 정작 그래놓고서는 계엄이 터지고 난 뒤에 자기는 계엄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내빼는 인간이 끝끝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붙잡고서 저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냐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친윤들 잘라내야 된다. 저 간신배들 잘라내야 된다. 장애차 같은 거 잘라내야 된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안 들어먹잖아요. 안 들어먹어. 맨날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그딴 얘기나 듣다 보니까 이 사태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뭐 탓하겠냐? 라는 얘기들이 많지만 누구를 탓할 수가 있습니다. 친윤들이 이 사태의 원흉입니다.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보수에 전혀 하등 필요하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자통당에 빠져있는 그 개딸 같은 인간들도 전혀 보수 정부에 필요하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빨리 우리가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로 다시 우뚝 서는 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